안녕 얘들아,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이강백의 파수꾼 다시 공부할 건데, 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극갈래의 특징과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고 왔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지금 수업 들어가는 거 알겠지? 혹시 아직 극갈래의 특징 영상 안 본 친구 있으면 극갈래의 특징 영상 먼저 보고 이 영상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미래엔 교과서 쓰는 친구들, 자, 미래엔 교과서 쓰는 친구들 자습서 준비하시고요. 자, 자습서는 지금 우리가 62쪽을 펼쳐주면 될 것 같아. 자, 미래엔 자습서 62쪽입니다. 자, 본문 이제 들어갈 건데,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하는 희곡의 특징 몇 가지만 같이 영상으로 정리하고 올 거거든. 자, 지금 선생님이 이제 영상 띄운 건 너희가 이제 필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62쪽에 이제 좀 빈칸 있죠. 자, 빈칸에 필기를 조금 해주세요. 알겠죠? 자, 일단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의 정치 생태와 그 권력의 위선 있죠. 자, 국가의 안보를 내세워서 실제로는 국가의 안보가 이제 걱정돼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체제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면서 그러한 진심을 숨기고 자, 국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척, 자, 국가의 안보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겉다르고 속단한 위선 있죠. 그런 것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지은 작품이거든. 따라서 우리는 1970년대 정치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따라서 1970년대 정치 현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자, 1970년대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였는데, 왜 그러냐면 1970년대가 독재 정권이잖아. 근데 이제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거든. 근데 자신들이 이 독재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이제 다른 데로 돌릴 필요가 있었던 거지. 국민들이 자꾸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독재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그 비판 의식이 생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자꾸 이제 남북 관계를 이용하는 거지. 북한이 자꾸 간첩을 내려보내는 것처럼, 북한이 당장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뉴스에서 맨날 이제 북한이 막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막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국민들의 안전은 우리 국가가 책임져 줄 테니까 국민들은 우리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라면서 국민들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그런 시대 현실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매일 막 간첩을 내려보내고 당장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국민들을 속이면서 자신들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국민들한테 북한의 간첩이 쳐들어왔다면서 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저기요 간첩 왔어요, 저기요 간첩 왔어요 이렇게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알려줄 수는 없잖아. 근데 이걸 알려주려고 그러면 당연히 뉴스지. 그 언론에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소개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제 1970년대에는 이 독재 정부가 어디까지도 언론까지도 통제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따라서 자, 국가의 안보를 위해, 그러니까 겉으로는 국가의 안보지만 실제로는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선인 거지, 위선. 그래서 국가의 안보를 내세워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자, 이러한 진실, 그러니까 북한이 진짜 당장 전쟁을 일으키고 당장 간첩을 내려보내고 이거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치? 자,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언론까지도 통제하는 거야. 실제로 1970년대에 정부 기관에서 그 요원들이 이 뉴스 데스크 같은 데 가가지고 원고를 사전에 검열을 하고 뉴스를 이제 녹화하는 걸 다 지켜보고 그런 식으로 검열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언론까지도 통제하면서 언론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자, 진실의 왜곡과 은폐를 통해서 결국 자신들은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원래 목적은 뭐야? 그치? 체제 유지. 자신들의 그 체제를 유지해서 독재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인 거지. 그치? 그래서 부정한 대가와 특권을 누리는 이게 1970년대 정치 현실이고, 이러한 정치 현실을 대놓고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소재나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돌려서 우회적으로, 우의적으로, 즉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이 작품의 목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작품의 창작 의도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중심 갈등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 자, 파수꾼의 가장 중심 갈등은 촌장과 파수꾼 다 사이의 외적 갈등이야. 자, 근데 촌장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인물이지. 뭘 상징하는 인물이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런 위선적인 독재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이겠지. 그래서 진실을 왜곡하지.
그러니까 이리떼가 없는데 마치 이리떼가 있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을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를 하면서 자신의 이제 권력 아래 마을 사람들을 두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진실을 왜곡하여 마을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독재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 자, 파수꾼 다음은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 거짓을 폭로하고 사실 이리떼는 없어요. 흰 구름뿐이에요. 라는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인물. 비판적 지식인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진실을 알리려고 하고, 자, 얘는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니까 둘 사이에 외적 갈등이 발생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파수꾼의 가장 중심 갈등은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야. 자, 그 다음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 자체가 상당히 우화적이면서도 우위적인 기법이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얘들아, 우화가 뭔지 알지?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것들을 의인화시킴으로써 어떤 교훈을 준다든지, 혹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계를 비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화라고 하잖아. 자, 이 작품에서는 이솝우화 중에서 양치기 소년 모티프를 차용했는데, 양치기 소년 모티프라 함은 자, 그 재미로, 처음에는 이제 늑대가 쳐들어온 게 아닌데, 재미로,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더라도, 쟤는 거짓말쟁이니까, 제가 하는 말 또 거짓말일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다음에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걸 진실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양치기 소년 모티프인데, 자, 이 양치기 소년 모티프가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에 그대로 차용이 되어 있어. 빌려다 쓴다는 얘기지. 자, 이 촌장이 나중에 파수꾼 달을 찾아가서 그래, 진실을 얘기할 테니까 나에게 하루만 딱 시간을 줘. 사람들이 되게 지금 흥분해 있으니까 이 흥분을 가라앉힐 하루의 시간만 줘. 따라서 오늘 하루만 네가 이리떼가 있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주면 내일은 내가 같이 진실을 말할게 라고 파수꾼 다를 설득한단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파수꾼 다가 오늘 마을 사람들한테서 이리떼가 있습니다 라고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다음날 사실 이리떼는 없어요 라는 진실을 말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어제 거짓말한 사람이 또 거짓말이구나 하면서 그 말을 안 믿어줄 거 아니야. 그걸 노린 거야. 그러니까 촌장이 파수꾼다가 한 번 거짓말을 내뱉으면 다음에 사람들이 그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 진실조차 거짓말로 취급할 거라고. 그래서 파수꾼다를 마을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치? 이게 이제 양치기 소년 모티프를 이 작품에 차용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양치기 소년 모티프를 차용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내세워서 국민을 통제하던 1970년대 정치 상황을 이제 풍자하는 건데, 생각해봐. 이 촌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야.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파수꾼 다의 입으로 거짓말을 이제 하게 해가지고 진실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잖아. 파수꾼 다가 다시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진실을 아예 덮어버리는 거잖아. 이제 진실을 왜곡하는 거지. 뭘 내세워서? 마을의 질서, 국가의 안보라고 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내세워서 실제로는 이걸 원해서 한 게 아니면서, 그치? 되게 위선적으로.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구는 그런 1970년대 정치 상황을 좀 이렇게 풍자해주기 위한 이제 모티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수꾼 다가 진실을 알리려고 했어. 그치? 원래는 비판적 지식인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어? 그 촌장의 회의에 넘어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시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잖아. 마을 사람들로부터 고립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진실을 뭐하게 되는, 그치? 은폐하는데, 즉 촌장의 거짓말에 동조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람. 역설적인 상황이 이제 이 양치기 소년 모티프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화적인 기법이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위적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한다 이건데, 이 작품에서는 대놓고 1970년대 독재 정권 나빠요 이렇게 하지 않아. 자, 촌장, 파수꾼 다 같은 상징적 인물, 자, 그리고 막루, 양철구, 덫 이런 상징적인 소재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1970년대까지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비판하는 거잖아, 그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주제를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우위적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이런 게 파수꾼 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 자, 이제 정리했으니까 영상을 끄고 선생님이랑 이제 자습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자. 자, 자습서는 62쪽입니다. 준비되셨죠? 앞부분 줄거리부터 들어갈 거야. 근데 이 자습서 들어갈 때 선생님이 미리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자습서가 필기가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이잖아. 중요한 부분에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 편이잖아. 근데 설명이 여기 적혀 있다고 해서 그냥 설명 적혀 있네? 나 안 적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고, 얘들아, 설명이 적혀 있더라도 자기 손으로 밑줄 긋고 자기 손으로 한 번 더 써주는 게 공부지. 그래야 머릿속에 들어
들어가잖아. 그래서 꼭 자기 손으로 이제 필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자, 62쪽 앞부분의 주관입니다. 자, 새로 파수꾼이 된 소년 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는 아직 어리고 젊은, 이제 막 파수꾼이 된 아이지. 망루가 세워진 황야로 온다. 파수꾼 가가 망루 위에서 이리때다 이리때가 몰려온다 라고 외치면 파수꾼 나는 망루 아래에서 북을 두드려 마을에 알린다로 되거든. 자, 그럼 얘들아, 자, 이때 파수꾼 가가 어디 위에 올라갔다고? 망루 위에 올라갔다고. 자, 망루 위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리때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한다고. 실제로 이리때 있어 없어? 없어. 이리때 없는데 마치 이리때가 있는 것처럼 가상의 적을 마련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지. 거짓말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고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그런 체제 아래에 두는 거지. 그래서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촌장의 어떤 그런 교활하고 이성적인 그 면모잖아. 한마디로 망루는 뭘 하기 위해서? 독재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리때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즉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야. 그치? 자, 망루는 진실을, 자, 같이 적자 얘들아.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그런 장소, 소재가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근데 이 망루 위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야? 자, 파수꾼 가야. 그쵸? 자, 그럼 파수꾼 가라는 말에 네모를 치시고, 파수꾼 가는 어떤 사람인데 이리때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리때가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는데 동조하는 사람이잖아. 즉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거지. 얘들아, 원래 파수꾼의 사전적 의미는 지키고 경계하는 사람, 이게 원래 파수꾼의 사전적 의미인데, 자, 이 작품에서는 파수꾼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마을 사람들을 지키고 적을 경계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이리때를 있는 것처럼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따라서 독재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는 권력의 하수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 그치? 자, 그럼 망루 위에서 이제 파수꾼 가가 이리때라고 외치면, 자, 망루 아래에서는 누가? 파수꾼 나가. 자, 파수꾼 나가 양철부가 막 두드리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이제 조장하는 거잖아. 역시 파수꾼 나도 뭐다? 권력의 하수인이죠. 마을 사람들이 이리때가 있다라고 믿고 겁을 먹도록,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는데 동조하는 그런 권력의 하수인이야. 물론 파수꾼 나는 망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리때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근데 일단 뭐 있다고 하니까 있는가 보다라고 믿고 이제 권력에 협조를 하는. 따라서 약간 어떤 사람 어리석은, 조금 어리석은 우매한 그런 권력의 하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허수 아비형 인간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모르면서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사실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면 뭐 알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우매하게 어리석게 맹목적으로 권력에 이제 그 동조하는 그런 이제 허수아비형 인간이자 우매한 권력의 하수인,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수꾼 나가 열심히 두드리는 양철북 있죠. 자, 이 양철북에 자, 세모를 한번 쳐볼까? 자, 이 양철북 뭐예요? 이리때가 있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수단 되겠지. 그래서 공포심,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어려운 거 없죠? 자, 파수꾼 가가 망루 위에서 이리때라고 외치면 파수꾼 나는 망루 아래에서 북을 두드려서 마을에 알린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의 북소리를 듣고 허둥대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혹은 우물에 빠져서 죽기도 한다고 되어 있지. 얘들아, 가르쳐보자. 마을 사람들은 자, 뭘 듣고? 파수꾼의 북소리를 듣고 허둥대다가 자,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까지 묶어봐. 이게 바로 뭐야? 있지도 않은 이리때를 있다고 마을 사람들한테 거짓을 이렇게 말하면서, 즉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면서 결국 마을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진실 왜곡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입는 폐인 거지. 진실 왜곡으로 인한 어떤 그런 폐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입게 되는 어떤 피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날 다는, 자, 파수꾼 다는 처음부터 이리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적은 편지를 망루에 보급품을 날라다주는 운반인에게 부탁하여 촌장에게 보낸다. 즉, 편지에 이리때는 없습니다. 흰 구름뿐입니다. 라는 진실을 적어서 촌장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편지를 전달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본 운반인. 원래 남의 편지를 읽으면 안 되는데 운반인이 너무 궁금했나봐. 아, 이 조그마한 파수꾼 다가 어떻게 마을의 촌장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라고 편지를 열어본 거지. 자, 그 안에 이제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이리떼가 사실은 없다라는 그 진실을 이제 운반인이 알게 된 거지. 자, 해설자가 퇴장을 하고 파수꾼 나가 이제 들어옵니다. 아침 식사하겠니?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라고 되는, 자, 이 부분 미치고 있게. 자,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왜요? 파수꾼 다가 이리떼가 없다는, 흰구름밖에 없다라는 진실을 알게 되었잖아.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지금 진실을 알게 된 그 충격. 자, 파수꾼 다의 내면 심리 충격입니다. 자, 뭘 알게 되어서? 진실을 알게 되어서 느끼는 심리지. 그래서 알고 난 후의 심리지. 알고 난 후의 심리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무얼 좀 먹어야 기운이 나지. 예, 남은 닭고기 너나 먹으려.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부분 한번 미주고 볼래? 자, 얘야, 뭘 먹어야 기운이 나지. 남은 닭고기 너나 먹으렴. 사실 파수꾼 나가, 그치? 좀 우매하고 어리석은 권력의 하수인인 건 맞아. 맞는데, 자, 그래도 뭐가 좀 있는 인물. 인정은 조금 있는 인물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가끔씩 학교 시험에서 파수꾼 나의 성격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자, 우매한 권력의 하수인이지만 인정은 있다라는 것을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얼굴이 헬쑥하구나. 몹시 아프니? 파수꾼님, 이리는 정말 없는 거죠? 라면서 진실 한 번 더 이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지. 오라! 넌 이리가 무서워서 병이 난 거구나. 요 겁쟁이. 우리 같이 양철구구 두드리자. 자, 이때 양철구 공포심을 조절하는 수단이죠. 자, 그걸 힘껏 두드리고 있노라면 이리떼가 덜 무서워질 거야. 라고 했는데, 자, 이때 이리떼. 얘들아, 이리떼라는 말에 세모 쳐볼까? 자, 이리떼는 뭔데? 있지도 않은 가상의 정의죠.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다주는 공포의 대상이야. 하지만 거짓이야. 자,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그치?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고 권력에 대해서 유지하기 위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인 거야, 그치? 자, 이리떼가 무섭지 않을 거야. 양철구구 쳐요? 치는 법을 알려주마. 소용없어요, 그건. 사실을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게 된 진실을 파수꾼 나에게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었던 건 저뿐이에요. 모두는 잠을 자고 있었고요. 그 틈을 노려 이리떼가 습격해오면 어쩌나 하고 전 너무 두려웠어요. 얘들아, 너 봐봐. 두려웠어요. 63쪽에 두려웠어요. 자, 미치고 보자. 두려웠어요. 자, 이거는 자,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심리인 거야? 진실을 알기 전에 심리인 거야? 그치? 진실을 알기 전에 이리떼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걱정을 했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두려움. 자, 방금 전에 밑줄은 자, 이 두려움이 파수꾼 다의 내면 심리고, 자, 이거는 진실을 알기 전, 그치? 진실을 알기 전의 심리인 거야. 이해돼?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파수꾼 다의 내면 심리 변화를 좀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 의 심리 변화. 한번 정리하고 갈까, 얘들아? 자, 진실을 알기 전에는 어떤 심리? 이리떼가 들어오면 어떡해? 라는 그런 두려움이었어. 근데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충격. 입맛을 잃었다. 그치? 충격. 야, 먹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 입맛을 잃을 정도로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지. 그치? 자, 요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볼게요. 그래서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라고 됐죠. 자, 이때 망루요. 자, 망루는 어떤 공간이었지? 그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그런 수단이었잖아. 근데 파수꾼 다가 망루 위에 올라가서 뭘 알게 됐어? 사실은 이리떼가 없다라는 그 진실을 알게 되었잖아. 따라서 망루란, 자, 1번.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수단이 있기도 하지만, 뭐이기도 해? 파수꾼 다가 진실을 확인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자, 따라서, 자, 망루 위에 올라갔어요 할 때, 자, 망루. 자, 이렇게 두 개 다 쓰자. 진실을 왜곡, 은폐하는 그런 공간이자, 진실을 확인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다는 거. 괜찮아요? 자,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이 황야의 전부를 바라보았죠. 아무데도 이리는 없더군요. 보이는 거라고는 저 멀리 하늘가에 흰 구름뿐이었어요. 라고 했죠. 자, 이때 흰 구름. 자, 같이 동그라미 쳐볼까? 얘들아, 이 흰 구름이 바로 뭐야? 그치? 이리떼의 실체지. 사실은 이리떼가 아니라 흰 구름이었어. 그 흰 구름을 보고 파수꾼 가가 이리떼라고 지금까지 외쳐왔던 거야. 그치? 그래서 이리떼의 실체이자 이것이야말로 바로 밝혀져야 될 진실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걸 향해 막루 위의 파수꾼은 이리 때다라고 외친 거예요. 3번이나요. 3번. 저는 막루 위에서 그걸 제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쵸? 이리 때라고 없어요. 흰 구름 뿐이에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 가르쳐줄게요. 이리 때라고는 없어요. 흰 구름 뿐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진실이죠. 이게 바로 진실이고, 누구한테 보낸? 촌장에게 보낸 편지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괜찮나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64쪽입니다. 얘야, 난 네 마음을 안다. 넌 막루 위에 올라가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혼자서 막루 위에 올라가서 진실을 알게 됐다는 말을 해줬는데도 파수꾼나가 그 말을 믿고 있지 않아. 그치? 믿고 있지 않아 지금? 이리가 무서웠고 더구나 어린 너에게 이 쓸쓸한 것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넌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되어있거든? 자, 일단 우리가 얘야, 난 네 마음을 안다. 거기 비추고 봐봐. 그러니까 비록 우매한 권력의 하수인이지만 인정은 좀 있는 거야. 그치? 파수꾼 달을 위로해주는 거지. 인정은 좀 있어. 자, 그런데 이리가 무서워서 그리고 어린 너에게 이 쓸쓸한 것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넌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 문자 비춰볼게. 넌 헛소리를 하는 거야. 파수꾼 나에게 진실을 말을 해줬는데도 그 진실을 믿지 않는 거야. 그렇지? 따라서 진실을 뭐하려 하지 않는다? 믿으려 하지 않는다. 자, 진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자, 얘는 진실을 앞에 들이댔는데도 진실을 믿지 않는 우매한 권력의 하수인이지. 사실 이 평생을 여기 막루에서 살면서 이 황야에서 살면서 한 번쯤은 진실을 확인해 볼 법도 한데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그치? 따라서 굉장히 진실을 확인하려는 그 의지조차 없는 좀 우매한 그런 권력의 하수인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막루 위에 올라갔었어요. 그럴 리 없어. 너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더라? 덫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고 횡설수설할 때부터 난 걱정스러웠다. 제발 이리 데가 없다는 소리는 하지도 말아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 이리 데가 없다는 소리는 하지도 말아라 라는 걸 봤을 때 자, 진실을 말을 해줬는데도 뭐 하지 않아? 진실을 믿으려 하지 않아. 그치? 진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뭘 확인해 볼 수 있다? 그치? 우매한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리 데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얘야, 자꾸 웃기지 마라. 나는 이 광야에서 평생을 지냈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3일밖에 안 됐고 근데 3일밖에 안 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잘 안다고 그러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 3일밖에 안 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안다고 그러니? 자, 미주 언니 뭡니까?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있어. 근데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근거가 뭐야? 너는 3일밖에 안 됐고 나는 여기 평생 있었잖아. 이거잖아. 바로 상대방의 경험 부족. 자, 상대방의 뭐를 내세워서? 경험 부족을 내세워서 상대방의 경험 부족을 근거로 상대의 말을 뭐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죠. 상대의 말 무시. 그러면서 끝까지 진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 우매한 권력을 할 수 있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리 때가 몰려온다. 자, 이 와중에 또 파수꾼카가 있지도 않은 이리 때가 있다고 지금 외치고 있네. 그치? 따라서 파수꾼카 역시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데 동조하는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되고 있죠. 자,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국을 누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수꾼 나는 한 번도 자기 눈으로 이리때를 확인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 가가 이리때다라고 외칠 때마다 양철국을 두드려. 그러니까 진실을 확인하려는 의지도 없는 우매한 또 약간 이제 맹목적인 그런 권력의 하수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양철국은 마을 사람들한테 이리때가 있는 것처럼 공포감을 이제 조성하는 그런 수단이고요. 자, 파수꾼 다는 여느 때와는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 라고 되거든. 자, 이때 비치고 있게 침착하게 일어선다에다가. 자, 평소라면 파수꾼 다가 이리 때가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요. 이미 이리 때가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잖아. 그래서 침착하게 일어설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침착하게 일어선다는 것은 자, 진실을 뭐 하게 된 다음? 알고 난 후. 의심리가 되겠죠. 이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따라서 평소처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 침착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난 후의심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담요를 벗어서 네모 반듯하게 캔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파수꾼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고 했거든. 왜 안타까운데? 그치, 있지도 않은 이리들이 있다고 믿고 평생을 이 쓸쓸한 황야에서 양철북이나 두드리면서 살아온 저 파수꾼 나.
진실을 말해줬는데도 진실을 믿지 않는 저 파수꾼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치? 그래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자, 밑줄 그어서 자, 뭡니까? 진실을 알고 난 후의, 자, 진실을 알고 난 후의, 자, 심리 2번이겠죠.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치? 자, 북소리 중지 1위대는 물러갔다. 정말 1위대가 있다고 믿으세요? 이거보다 자, 미치고 볼까? 정말 1위대가 있다고 믿으세요? 그건 뭔데요?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1위대의 존재를 의심해보지 않았어? 어떻게 그렇게 무비판적일 수가 있어? 라고 비판적인 그 태도를 비판하는 거야, 그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의심을 안 하고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그냥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자, 무비판적 태도를 자, 비판해주고 있어요. 자, 이해됩니까? 보렴, 방금도 1위대가 오지 않았니? 이거 한마디로 내 눈으로 보진 않았어도 1위대가 있다고 믿어. 이거니까 굉장히 우매한 그런 권력의 하실이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여기서 지냈겠니? 서운하구나.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말을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왜 말을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자기는 평생을 여기서 양철북을 두드리면서 살아왔는데 만약에 1위대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나의 평생을 부정당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너는 내 평생을 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 너무 심하다, 이거지? 죄송해요. 하지만 어쩜 그 많은 나라를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나요? 라고 되죠, 그쵸? 그러니까 미치고 볼게. 한 번도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의심을 안 했니? 이거는 자, 무비판적 태도를 이렇게 비판해주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의심을 안 했을까, 그치? 넌 그렇게도 무섭니, 1위가? 그러니까 파수꾼 나는 아직도 1위가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그치? 오히려 1위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자, 미치고 볼게. 오히려 1위 때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미치고 와서 뭔데? 진짜로 1위가 있었다고 믿는 그때가 좋았다는 거야? 그건 아니겠지. 자, 그렇다면 이런 표현을 왜 했을까 생각해보자는 거지. 얘들아, 1위 때가 있다고 믿었던 때, 그 플러스 마이너스지. 1위 때가 있으면 안 좋은 거잖아, 그치? 자, 근데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좋았다. 이거 플러스잖아. 그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함께 왔네? 함께 올 수 없는 게 함께 온 거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그치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지금 동시에 존재하는 거잖아. 우리 함께 올 수 없는 게 함께 올 때 이걸 모순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그걸 역설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약간 역설적이에요. 지금 표현인데 지금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왜 쓰는 걸까? 진짜로 1위가 있다고 믿었던 데가 좋아서 1위가 없다라는 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충격이 너무 커서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오히려 그때가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 차라리 그때가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한마디로 이 역설법은 뭐다? 자, 진실을 알고 난 후의 괴로움을 강조하는 표현이야. 괴로움 강조하는 거지. 너무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몰랐던 때가 더 나았던 것 같다 라는 역설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땐 숨을 쉬라도 있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1위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없고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고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자, 이 부분 중요하다, 얘들아. 자, 이제는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자, 미치고 올게. 뭔데요?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알게 된 진실을 알리고 싶다. 이거지, 그치? 자, 진실을 알리고 싶다라는 것은 언제 느끼는 감정?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잖아, 그치? 자, 진실을 알고 난 후의 심리 3번이겠네. 자, 얘가 진실을 알게 된 다음에,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느꼈던 감정이 이제 침착함이야, 그치? 왜냐면 1위 때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몹시 안타까워하는 거지. 어떻게 1위가 있다고 평생을 여기서 저렇게 의심도 없이 살았을까나 안타까움. 그 다음에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어라. 진실을 알리고 싶은 그런 감정. 자, 진실을 알리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불합리한 현실,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되는 이 불합리한 현실에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거니까 일종의 비판적 지식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해설자가 촌장이 되어서 등장. 그럼 한마디로 아까 해설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촌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니까 한 사람이 이제 2가지 이상의 역할을, 그렇죠? 1인 2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자, 검은색의 옷차림에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이라고 되어 있거든. 자,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가르쳐볼게요. 얘들아.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태도.
자, 그 다음에 정중하고 낮고 부드러운 음성. 자, 거기 한번 같이 봐봐.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 보이는 거야? 이해심 많고 이제 정중하고 온화해 보인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해심 많고 되게 정중하고 자, 온화해 보이는 그런 겉모습이야. 근데 사실 이 촌장이 뭐 하는 사람이야? 있지도 않은 일인데가 있다라면서 마을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위선적인 인간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속으로는 자, 어떤 생각하는 사람? 마을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쵸?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자, 독재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따라서 겉으로만 이해심만 하고 보이고 정중해 보이는 거지 속은 시커먼 사람이잖아. 자, 겉다르고 속다르다. 우리가 이런 걸 위선적이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표리부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맞지? 자, 그래서 더더욱 겉모습을 어떻게 이해심 많고 정중해 보이도록 설정을 한 거야. 사실 생각해봐 얘들아. 누가 봐도 싸움 잘하고 되게 욕 잘해 보이는 애가 막 욕하고 다른 사람이랑 싸우고 그러면 충격이야? 뭐 그런 사람이 그러네 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젠틀해 보이는 이렇게 모범적이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욕을 하고 사람들이랑 싸우고 그러면 어때? 너무 충격적이야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촌장의 이 위선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겉모습을 굉장히 젠틀하게 이렇게 설정한 거였지. 그래서 위선적 면모를 뭐하기 위해서? 부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겉모습을 더욱 온화하게 위선적 면모 부각하는 장치로서 자, 이 부분 체크할게요.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촌장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라면서 자, 드디어 촌장이 등장했어. 실제로 촌장이 등장한 이유는 뭐야? 파수꾼 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온 거지. 그 편지를 받았잖아. 편지에 진실이 적혀져 있었잖아. 그래서 큰일 났군. 파수꾼 다의 입을 막아야 되겠어. 하면서 온 거잖아. 그치? 자, 우리가 65쪽입니다. 자, 근데 촌장 말을 한번 들어봐야 돼. 저는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실제로 추억 더듬으러 왔어? 아니? 파수꾼 다 이 자식이 감히 진실을 알고 그걸 밝히라더니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파수꾼 다의 입을 막으러 온 거잖아. 근데 마치 추억을 더듬으러 온 것처럼 굉장히 교활하게 거짓말을 해버리지. 자, 이 황야는 자, 황야라고 하는 자, 이 단어 한번 적어볼까? 자, 왜 하필 막루가 있는 곳을 황야라고 설정했을까? 왜 공간적 배경이 황야일까? 거친 들판, 생명력이 없는 거친 들판. 그치?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되는 이 부정적인 현실, 불합리한 현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게 아닐까? 그치? 그래서 진실이 통하지 않는, 진실이 왜곡, 은폐되고 있는, 적고 있죠, 지금? 자, 그런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현실을 아마도 황야라고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있고 막루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난 딸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있죠. 자, 그 부분. 자,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나는 딸기에만 열중했다. 그치, 보자. 그럼 촌장 역시 뭘 믿지 않았다. 그치? 어릴 때는 이리때의 존재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치? 자, 촌장도 머리 믿지 않았다. 이리때를 믿지 않았어. 이리때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거지. 그랬던 촌장이 이리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선적인 인간이, 얼마나 교활한 인간이, 그치? 자,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 미치고 볼게.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 자, 실제로 편지 내용이 자, 촌장의 추억을 환기시켜주는 내용이야. 촌장을 진짜 화나게 하는 내용이지. 이 자식이 감히 이런 거지. 진실이. 그 안에 진실이 담겨져 있잖아. 촌장이 그렇게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이.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온 거면서 마치 추억이 떠올라서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갖고 온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이거 지금 거짓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의도적으로 편지 내용을 왜곡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요? 당연하지. 파수꾼 나가 촌장한테 촌장님 왜 오셨어요? 했는데 사실 파수꾼 다가 진실을 알게 됐어. 저 입을 막으러 온 거야.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마치 이제 추억을 회상하러 온 것처럼 이제 거짓말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곳에 찾아온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치?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촌장님이 왔는데 잘 못 오셨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 그죠?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오래 뵙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많아지셨군요.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안부 인사로 서로 네가 더 늙었다면서. 이게 안부 인사인지.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습니다라고 되네. 자, 밑줄 볼게. 자,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습니다. 진짜로? 이리 때는 있지도 않은데 무슨 덫에 이리가? 그럼 거짓말이잖아. 그치? 자, 근데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왜 거짓말을 해? 지금 촌장은 파수꾼 다랑 단 둘이 대화를 지금 나누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방해꾼인 파수꾼 나를 치워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파수꾼 나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금 하는 거지. 자, 누구와의 단 둘만의 시간? 파수꾼 다와의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는 거지. 뭔가 둘만의 이러니까 데이트 같은데 그거 아닌 거 알지? 그죠? 자, 파수꾼 다와 단 둘만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치? 단 둘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파수꾼 나를 멀리 보내려고 의도적으로 거짓말.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성격이다. 그치, 촌장님? 이리요? 어느 쪽이요? 저쪽이요. 최대한 멀리. 저쪽. 찔레동굴 미치던가요? 아, 드디어 잡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파수꾼 나가 촌장의 의도대로 이제 멀리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일단 여기서 한번 자, 우리가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 바이바이.